기만적인 신, 고매함의 없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오늘따라 편안해 보입니다. 그는 손과 발에 못이 박혀있지만 그가 십자가에 누워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드레아가 헛소리를 하는 줄 알았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던데. 안드레아 신부는 나와 같은 천주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신부님으로,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냥 안드레아라고 나는 불렀다. 고등학생 때 이후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던 성당에 내가 들른 이유는 머리를 그냥 좀 비우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기업 컨설턴트로 일을 했다. 강론이 다소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 것은 기분 탓일까? 이제 다시 성당에 다닌 지 3달이 지나고 있었다. 여름철, 시골에 울려 퍼지는 개구리들의 합창처럼 나는 건강하게 시끄러웠다. 그러니까 누군가 별 뜻 없이 하는 말에도 뭔가 저의가 깔려있을 것이라 의심을 했다. 그게 3달 전쯤까지도 조금 심해졌고 나도 강론을 들을 때 누워있는 예수처럼 편안하게 누워있고 싶었다. 그날따라 이상했던 강론을 듣고 내가 사는 오피스텔로 돌아왔을 때 나는 아주 편안하게 방바닥에 누워있었다. 경비 아저씨를 제외하고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들은 나보다 조금 어린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은 자기의 짝을 만나 놀고 있을 것이었고 그런 이유인지 다른 이유인지 몰라도 오피스텔은 조용했다. 형만에게 메시지가 온 날은 돌아오는 금요일이었다. 메시지를 읽고 30분 동안 답장이 없자 형만은 전화를 했다. 왜? 나오라고. 왜? 뭐가 왜야 나와. 형만은 지겨웠지만 지겨워서 좋았다. 형만은 당구였기 때문에 형만에게 전화가 왔을 때 나는 어느 당구장에 갈지 머리를 굴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하는 것을 나도 하는 것은 묘한 안도감을 준다. 상민 축구, 형만 당구, 안드레아 물음표. 이런 식으로 생각이 뻗쳐나갔다. 쓰잘데기 없는 생각은 영양가가 없지만 재미가 있었다. 나는 등식을 채워나가며 친구들을 하나 둘씩 떠올렸다. 그런 생각을 하며 집에서 나왔다. 형만은 역시 비 맞은 똥개처럼 후줄근한 옷차림새였다. 게임이나 하지 왜 부르냐. 사람이 그리워서. 또 개같은 소리 하네. 옷도 이상하게 입어가지고. 담배나 피우자. 늘 형만은 말보로 본래 후레쉬를 피웠다. 우리는 남자, 개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듀오였기 때문에 서로의 개같음을 잘 알고 있었다. 늘 우리는 서울대 입구역에서 만났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다. 나는 속으로 성호를 끄으며 오늘의 당구가 잘 풀리길 기도했다. 형만이 웃으며 흡연실로 들어갔다. 난 6,800원, 8,900원을 합한 15,700원을 계산했다. 우리는 밖으로 나와 늘 가던 곱창집으로 들어갔다. 집게다시로 나오는 미역국이 맛있는 집이었다. 아줌마가 밑반찬을 깔아줬다. 형만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모든 곱창을 주문했다. 병신. 뭐 병신아. 봤지? 뭐 새끼야. 아줌마 가슴 봤잖아. 나는 형만을 보며 다 안다는 듯 웃었다. 고추 달린 새끼가 어디 가나. 나는 형만을 몰아붙였다. 미역국이나 드세요. 라고 대꾸를 하는 형만은 얼에 맞은 순영암처럼 움츠러드는 듯 보였다. 아슬아슬했던 하루가 끝나가며 12시에 시계의 시침 분침 초침이 보이고 있었다. 요즘에 뭐하고 사냐? 여전했다. 형만의 헛소리는. 엊그제 봐놓고 요즘이라니. 성당 다닌다. 미친놈. 내가 너희 죄를 사하여 주겠노라. 씻은 듯이 너희 거시기가 지은 죄가 씻겨 나갈지니. 병신새끼. 성당에는 왜? 나 고등학교가 천주교 고등학교였는데 머리 비우러 간다. 너가 천주교 고등학교 다녔다고? 그럴듯하네. 형만은 메신저를 확인하며 말했다. 예수 믿어서 성당 다니는 거 아니야. 알아. 여자에게 메시지가 온 듯 형만은 눈빛이 달라졌다. 요즘 SNS 때문에 문제가 많단다 어린 양아. 나는 다시 형만을 훈계했다. 나처럼 책도 읽고 성당도 다니고 그래. 나중에 너 좆되면 누가 변호해주냐. 성당 사람들이라도 친해져서 저 청년 참 건실한 청년이에요 라고 말해주길 바라야지. 형만은 조금 정색하며 나를 쳐다봤다. 나 유니세프에 20살 때부터 기부하고 있다. 월 3만원씩. 유니세프는 바르셀로나 유니폼이고 형만은 바르셀로나 쩔지. 나 바르셀로나 가봤지.
라고 단문으로 끊어서 헛소리를 했다. 벌써 취했구나 싶었는데 형만의 바르셀로나 썰은이었다. 바르셀로나 사그라다 파밀리아 가봤냐? 거기 진짜 개쩐다. 인간이 몇 명 죽었을까 이런 생각하면 제대로 못 즐겨. 그냥 들어가서 한 번 보고 나와서 한 번 보면 그냥 오줌이 질질질 흘러나올걸? 가봤어. 언제 갔냐? 나 거기 군대 가기 전에 갔지. 너랑 안 마주쳐서 다행이다. 내가 이름도 외우고 있잖냐. 사그라다 파밀리아. 마지막 곱창을 주워 먹으며 형만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잘 잡수시네. 라고 내가 말하려고 할 때 형만은 계산을 했다. 담배를 꺼내며 우리는 동시에 말했다. 와 배부르다. 오졌다 오늘도. 코노고? 코노는 너나 가시고 나는 집에 간다. 왜? 왜긴 왜야. 집에 가야지. 네 새끼 머릿속이 화내서 형은 집에 간다. 나는 형만의 어깨를 가볍게 두들겼다. 우리 존나 잘 살아야지. 남자는 세 가지를 조심해야 돼. 술, 도박, 네 거시기. 이 새끼 성당 다니더니 샌님 다 됐네. 조심히 들어가라. 골목과 골목에는 모텔에서 나온 행복한 표정의 커플들이 여운을 즐기고 있었다. 새벽 4시였을까? 핸드폰이 울렸다. 형만이었다. 한 잔 더 하다가 전해야 했을 것이라 생각하며 나는 받지 않았다. 남자로 태어나는 것은 형벌이다. 거시기가 달려서 그렇기도 하지만 거시기가 달린 남자를 친구로 두는 것이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잠결에도 그런 생각을 하며 궁형을 당한 사마천을 떠올렸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 다시 핸드폰이 울렸다. 나는 전화를 받으며 욕을 하려고 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여기 관악경찰서입니다. 네? 최영만 씨 친구 되십니까? 이분이 취하셔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들어와 최영만 씨를 저희 관악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아, 네, 제 친구 맞습니다. 나는 형만이를 모른 척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나는 예수를 3번이나 모른 척한 베드로를 떠올렸다. 경찰은 최영만 씨가 보호자나 배우자 이름을 대신 내 이름을 대며 전화를 연결했다는 말을 변명처럼 늘어놓으며 상태가 좋지 않으니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알겠다고 차가 없어 택시를 타고 가겠다고 쓸데없이 말을 덧붙였다. 형만이는 정말 많이 취해 있었다. 그렇게 훈계를 했건만 알아듣지 못하고 일을 만든 것이 짜증이 났지만 한편으로 형만이가 인간적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야, 정신 차려! 담배를 2개 꺼냈다. 담배를 입에 불려주고 불까지 나는 붙여줬다. 왜 이렇게 많이 마셨냐? 형만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뭐라는 거야? 형만은 담배를 힘껏 빨았다. 그런 거지. 그런 거긴 뭐가 그런 거냐? 여자친구라도 있었는데 헤어졌냐? 나는 그 말을 하고 보니 조금 웃겼다. 조카는 네 집에 가서 자꾸 오늘은 일단 내 집에서 자라. 형만은 다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형만은 그래도 순순히 내 집까지 따라왔다. 나도 워낙 피곤했던 탓일까 침대에 형만을 던지고 다시 잠이 들었고 대낮에 우리는 일어났다. 어허, 야, 고맙다. 일어난 형만은 숨겨둔 자아를 드러내듯 뻘쭘해했다. 그리고 기지개를 켜며 침대를 정돈했다. 나는 잠에서 덜 깬 상태로 냉장고에 물 있다. 냉수 마시고 정신 차려라. 고 말했다. 형만은 살짝 비틀거리며 냉장고로 가서 물을 꺼냈다. 어이, 시원하다. 그리고 집을 둘러본 듯 같았다. 너 진짜 성당 다니냐? 진짜라니까. 형만은 어렸을 때 성당에 다니는 이야기를 꺼냈다. 옛날에 부모님이 부부싸움에 지쳐서 성당에 다니시기 시작하셨거든. 지지고 볶고 싸운 정도가 아니라 그릇이 깨지고 방문이 부서졌으니까 개판이었지 뭐. 형만은 내 책상 위에 있는 십자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때 신부님이란 사람이나 예수라는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싶었다. 난 이 새끼가 술이 덜 깼나 생각했지만 누워서 다른 사람이 하는 내밀한 이야기를 들으니 나쁘진 않아서 말을 끊지는 않았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이 십자가를 던지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 집을 보살펴주지 않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두 분이 싸우는 걸 말렸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종잡을 수 없었지만 나는 코를 곤 척했다. 우가 자냐? 이 새끼 피곤했나 보네. 난 됐다 싶어 코를 계속 골았다. 형만이는 이미 나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 아버지가 막 우는 거야, 그때.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헤어지지 말자고, 우리 성당 다니지 않냐고 말씀하시는데 난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던 거지. 그날 이후로 겁이 막 나더라고. 아버지가 약한 모습 보는 것도 겁나고 어머니가 강한 모습 보는 것도 겁이 나고 실눈을 뜨고 형만을 바라봤다.
형만이는 아직도 십자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아, 존나 피곤하네. 난 일부러 들으라고 말하며 일어났다. 형만이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마음만 먹었으면 십자가를 만지며 회상하는 행만이를 더 지켜볼 수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애인도 너무 내밀한 이야기는 공유하기 어려운 법. 물론 형만이가 갑자기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진 않겠지만 나는 그 정도 선에서 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형만이는 책상 의자에 앉아서 서울의 낮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뭐하냐 형만아? 십자가 존나 많네. 뭐? 십자가 존나 많다고. 나는 밖을 둘러볼 수밖에 없었다. 24층의 오피스텔의 17층에서 본 서울의 대낮 풍경은 내가 자주 못 본 풍경이었다. 낮에는 회사에 있었으니까. 분주하게 여기저기 불려다녔으니까. 형만이는 십자가 개수를 눈으로 새고 있기라도 하듯 바깥 경치를 찬찬히 훑어보았다. 야, 우가 쇼해본 거야. 미친놈. 나는 순간적으로 느낀 무서움을 떨쳐버리려 욕을 했다. 어제는 미안하다. 내가 술이 좀 됐다. 작작 마셔라 이놈아. 그런 와중에도 점심을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했다. 집에서 간단한 요리를 가끔 해서 먹곤 했었고 형만이에게 맛있는 것을 대접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왠지 모르게. 밥 어떻게 할래? 파스타 해줄까? 형만은 배가 고프지 않다고 말하려 집으로 가겠다고 했다. 난 그래도 밥은 먹고 가야 되지 않겠나 말하며 형만이를 잡으려 했다. 형만은 한사코 거절하며 집으로 갔고 나는 형만이를 보내고 너무 피곤했던 탓인지 다시 잠을 잤다. 다음 날 나는 안드레아를 만나러 성당으로 갔다. 남녀노소가 모여 강론을 듣는 자리는 분명 성스러웠다. 왠지 모르게 그런 것이 좋았다. 안드레아에게 말할 것이 꽤 있었다. 안드레아와 형만이는 모르는 사이지만 우리 셋은 나이가 같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나는 느꼈다. 나는 안드레아의 강론 중 인상 깊은 것을 형만이에게 말해주곤 했고 안드레아는 형만의 소식을 나로부터 건너들었다. 언제부터인가 일요일은 그런 날이었다. 늘 안드레아는 형만의 소식을 들을 때면 재미있어 했다. 투지폰을 쓰는 안드레아에게 사람들의 이야기는 고해성사 때나 들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신도들과 함께 우리는 미사가 끝나고 자매님들이 준비한 잔치국수를 먹었다. 안드레아는 나에게 이따가 보자고 말하며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밥을 먹었다. 나는 요셉 형제와 같이 있었다. 요셉은 대위였는데 시간이 날 때마다 미사를 드리러 왔다. 그를 볼 때면 마음 한쪽에서 존경심이 들곤 했다. 이전에 요셉은 자신은 아버지가 주정뱅이여서 술을 끔찍이 싫어하게 됐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어떤 대상을 싫어할수록 그 대상과 닮아가곤 했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 진실로 자신이 뜻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다. 품위 유지비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던 중 요셉은 밥을 다 먹었으면 담배를 한 대 피우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을 걸었다. 나는 잠시 안드레아에게 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겠다고 말을 하며 성당 바깥으로 나왔다. 성당 마당에는 안드레아가 키우는 개 로스가 목줄에 묶여 있었다. 나는 개밥을 찾았다. 요셉은 담뱃갑에서 꺼내며 자연스럽게 생각났다는 듯 군견 이야기를 들려줬다. 군대에서는 독일산 개를 많이 키워요, 마르코 형제님. 마르코는 내 세례명이었다. 독일이나 벨기에 출신 개들인데 도베르만이나 셰퍼드 같은 놈들이죠.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밟습니다. 약 13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요. 그 중에서도 실전성 있는 소수의 개들만이 선택됩니다. 나는 형만이도 13개월 동안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다. 소용없을 것이었다. 형만이는 해병대를 나왔는데도 저러니. 짜세를 중요하게 여기는 해병대에서 그는 잔기만 늘어서 전역했다. 그리고 이명도 얻어서 전역했다. 형만이는 가끔 길거리나 음식점에서 귀를 후벼팠다. 나는 요셉에게 개들이 사람보다 나을 때가 있죠. 라고 말을 받아주었다.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다. 요셉은 그 말이 재미있다는 듯 미소를 띠며 내가 건넨 믹스커피를 마셨다. 요셉은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재주가 있었다. 어디서든 대화 소재를 찾아냈다. 제 수하의 병사들이 가끔 믹스커피를 타서 저에게 점심 식사가 끝나면 주거든요. 저도 군생할 때 많이 갖다 드렸죠. 휴가 좀 보내달라는 마음에서. 아, 본의 아니게 말이 그렇게 됐네요. 괜찮아 요셉. 나는 무심결에 반말을 했다. 그리고는 바로 정정했다. 아니 괜찮아요 요셉 형제님. 내가 요셉 형제가 편해서 갑자기 반말을 했네. 아이 괜찮습니다. 형 동생 사이잖아요. 뜬금없이 나는 요셉이 좋은 배우자를 만날 것이라 확신했다.
그런데 형님, 제 상관 중에 커피를 안 드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담배도 안 피우시고. 대하기 어렵겠네. 근데 그분이 항상 커피를 준비해 놓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업무차 들르면 한 잔씩 주는 거죠. 안 봐도 요셉이 있는 부대는 어떤지 알겠네, 나는. 네, 맞아요. 그런 상관 밑에서 일을 해서 다행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말하며 내가 찾아낸 개밥을 로스에게 주었다. 안드레아가 마당으로 나왔다. 여기들 계셨네요. 커피 한 잔들 하셨습니까? 담배 피우시면서. 안드레아의 목소리는 늘 듣기 좋았다. 성과 속의 경계에서 들리는 목소리라고나 할까. 겸손하면서도 속세로부터 이질감이 들지 않는 목소리였다. 우리 로스랑 놀고 있었다. 오늘 비사 고생했네, 안드레아. 나는 안드레아를 반겼다. 고마워, 마르코. 무슨 얘기하고 있었나? 개 얘기, 군대 얘기, 뭐 그런 얘기. 요셉은 끼어들기 적절한 타이밍을 고르고 있었다. 안드레아, 마당을 깔끔하게 정돈했네. 지난주만 해도 잡초가 많았는데 말이야. 요셉이 말을 받았다. 신부님께서 마당을 관리하십니까? 제가 합니다. 마당은 사람들한테 보이는 곳이니까요. 안드레아가 웃었다. 요셉과 내가 그 웃음의 의미를 파악하려던 중 안드레아는 머쓱했는지 자기 말에 덧붙였다. 주님 말씀 중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함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까지 걸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마당은 조용히 가꾸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요셉 씨에게 들켰네요. 가끔 신부님 말이 의미심장해 안드레아 강론은 성당에서만. 미안합니다, 요셉 형제. 제가 좋은 얘기를 다음번에 들려드릴게요. 우리 신부님이 약간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어. 말씀을 따르는 직업이잖아, 요셉. 요셉은 강론을 끄덕였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가보겠다고 말했다. 다음 주에 시간 되면 또 나오겠습니다, 신부님. 마르코 형제님도 다음에 봬요. 안드레아와 나는 요셉을 보냈다. 로스가 많이 컸어. 처음 여기 왔을 때만 해도 애기였는데 많이 컸지. 이제 태어난 지 1년이 되었으니 사람 나이로 13살쯤이라고도 하더군. 나는 담배 한 깁을 꺼냈다. 안드레아는 담배를 끊은 지 1년이 되었다고 3달 전에 말했다. 오래 살고 싶어서 끊었다고. 그때 나는 오래 사는 게 뭔가 하는 생각에 빠졌던 것이 기억난다. 나름 열심히 살면서 눈앞에 닥치는 일만 처리해왔지. 인생 계획 같은 것은 없었던 것이다. 흡연장에서 피워 마르코. 아, 미안. 흡연장이 어디 있지? 성모상 뒤로 가보면 정자가 하나 있어. 형제님들이 모여 계실 거야. 금방 갔다 올게. 로스랑 놀고 있어. 아니야, 나도 같이 갈게. 간접 흡연 좀 해야지. 안드레아는 로스의 목줄을 풀어서 흡연장 쪽으로 데리고 왔다. 신부님 원래 개 키우셨습니까? 경상도 억약인 남아있는 바오로가 우리 쪽을 보고 좀 놀라며 말했다. 안드레아는 자기 부인이라며 농을 받았다. 나는 그 농이 좀 재미가 없어 웃지 않았는데 안드레아는 그것도 뻘쭘했는지 다른 말을 찾는 듯했다. 어떤 남자 신도는 로스를 보고 겁을 먹었지만 대부분 로스라고 부르며 귀여워했다. 바오로는 요 녀석이 로스입니까? 라고 다시 안드레아에게 질문을 했다. 안드레아는 개그를 또 하려다가 재치 있는 말이 생각나지 않았는지 있는 그대로 이유를 풀었다. 대만 가오슝이란 곳에 장미 성모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형제님. 아다마 크기의 성당인데 제가 그 성당을 좋아해서 로스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스라는 이름을 요 녀석에게 붙여주고 제 안에 성당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비자교일 때 열심히 공부를 안 하셨나 봅니다. 나는 중간에서 껴들었다. 저도 잘 몰라요, 신부님. 안드레아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다. 성당은 건물을 뜻하기도 하지만 신도들의 모임을 뜻하기도 합니다. 형제자매님들이 안 계실 때 로스와 놀면서 제 안의 성당을 살피는 겁니다. 로스, 로스 이렇게 부르면서요. 바오로는 자신이 우체국에서 일을 한다고 말하며 직장 동료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냥 이상한 신부님이 한 분 계신다고 말하라고 옆에서 말을 거들었다. 사람들이 담배를 다 피우고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나는 향만이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다고 느꼈다. 향만이가 좀 이상해. 아니 저번 주 너 강론 듣고 만나니까 내가 이상하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술 마시고 쇼를 하는 거야 나한테. 무슨 쇼. 걔가 술 마시고 난동 부리다가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어찌어찌 해서 내 집까지 재웠거든. 근데 일어나서 연기를 하는 거야. 연기? 자기 가족사를 얘기하길래 연기인지도 모르고 재밌게 들었거든. 거고 오는 척하면서. 그래서 말이야 뭐 재밌었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내밀한 이야기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중간에 끊었어. 내가 너처럼 신부님은 아니잖아. 그랬구나. 그냥 들어주지. 울 것 같은 거야 걔가. 내 앞에서 아는 사람이 우는 거 정말 괴롭거든. 내 어머니가 3년 전에 당뇨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 합병증으로. 인슐린 주사도 맞으셨는데 그것도 잘 안 통해서 당뇨병 약을 계속 센 걸 드신 거야. 결국 당뇨 합병증이었지. 안드레아는 고개를 숙이고 얘기를 들었다. 어쩌다가 그런 얘기까지 내가 꺼내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말이 나온 김에 계속 이어갔다. 그래서 내가 예수도 안 믿으면서 버티다 상당히 다시 나온 걸지도 몰라. 그랬구나. 그런 사연이 있었어. 안드레아는 늘 내가 말을 더하게 만들었다. 그래도 신부님이니까 손해볼 것은 없었다. 그때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다. 너는 근데 왜 신부가 됐냐? 나도 몰라. 그때 나는 그 말이 너무 성의 없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무책임하다고도. 나도 모르겠지만 사람들 말을 듣는 일이잖아. 나도 예수님을 못 믿을 때도 있지만 고해성사에까지 와서 하는 사람들 말을 안 믿지는 않거든. 그러면서 안드레아는 손가락을 내 눈앞에 까딱거렸다. 근데 이게 그렇게 행복한 일이 아니야. 그렇겠지. 나는 다시 담배 한 개를 꺼냈다. 그만 피워라 우가. 일찍 죽는다. 오래 살아서 뭐하냐. 로스가 담배 연기를 내뿜는 나를 신기하게 생각했는지 앞발을 버둥거렸다. 그러는 로스를 멀리 떨어뜨리려 했지만 로스는 계속해서 담배 연기를 쫓았다. 파란 하늘에 구름처럼 연기가 날아갔고 그 아래에는 로스가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 우리는 로스를 다시 목줄에 묶어주었다. 그리고는 신부실로 들어갔다. 시간이 벌써 2시 반이었다.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돌아갔고 안드레아도 쉬어야 할 시간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안드레아를 쉬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근 며칠간 잡생각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착한 사람을 곁에 두고 말을 하는 일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기적으로 행동해야만 한다는 강박이 나를 괴롭혔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게 될지도 몰랐다. 누군가 나를 쿡 찌르면 사는 게 참 힘들다. 아니, 사는 게 참 족같다 라고 말할지도 몰랐다. 뭔가 괴로운 나날이 지나가고 있었고 말을 해야 그것들이 조금이라도 풀릴 것이었다. 성당에서 족같다 라고 말하는 것은 상스러운 일이 분명했지만 나는 늘 내 감정이 이성보다 앞설 때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기도 했다. 부드럽지만 분명한 저음. 이를테면 아들 힘든 일이 많냐? 같은 말. 늘 아버지는 내 감정을 부정확하게 맞췄다. 그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편안했다. 안드레는 30분간 낮잠을 자고 싶다고 내게 간청을 했다. 내게 30분에 빈 시간이 생겼고 뭘 할까 생각을 하다 나는 안드레아의 강론 노트를 살펴보았다. 작은 글씨체로 빽빽이 적어놓은 글귀가 많았다. 내용을 보면 머리가 아플 것 같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후루룩 넘겼다. 천주교 장미성당이 있었다. 단순한 녀석. 나는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며 안드레아의 책장을 계속 살폈다. 라틴어로 된 책 몇 권이 눈에 띄었고 열어본 서랍에는 신도들의 편지가 몇 개 있었다. 열어보지 않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조개 껍데기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 편지 봉투를 하나 열어보았다. 겉봉에는 김홍섭이라고 적혀 있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김홍섭 요셉입니다. 신부님께 제 아버지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늘 편안하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도 신부님께 말씀드렸듯 제 아버지는 베트남전에 참전하신 뒤로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시다가 알코올 중독까지 되셨죠. 저는 늘 두렵습니다. 늦둥이로 태어나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는 제가 두렵고 아버지처럼 될 것 같은 제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이 신부님께 보내는 4번째 편지인가요? 군대에서 딱딱한 말투로만 말하고 듣다가 신부님을 통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니 조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늘 두서없는 제 편지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는 제가 2년 동안 만난 여자와 결혼합니다. 신뢰를 무릅쓰고 주례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축복받는 식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요셉이었다. 왠지 모르게 나는 더 괴로워졌다. 카페에서 대화를 하는 커플을 바라볼 때의 심정이었다. 나도 나름 컨설턴트였지만 분석하고 계산한 것이 끝이었다. 나는 대리급이라 경영 전반을 관리하진 않았다. 대학 연구실에 분석법을 연구하고 협력사로부터 빅데이터 자료를 모아 분석 및 해석을 하는 것이 나의 일이었다. 이를테면 소비자 수요조사 같은 것들.
그때 누워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드러누워 모든 일을 방관하고 싶었다. 당구도 축구도 게임도 담배도 형만이도 안드레아도 요셉도 바오로도 조금씩 나와 멀어지는 것만 같았다. 자석의 같은 극처럼 내가 다가가면 청력이 작용하는 것만 같았다. 이 느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펜스 던 주 스위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한번 중얼거리고 싶어졌다. 나는 형만이를 재워줬고 근데 그놈을 쇼를 하고 왔고 미사를 드리고 요셉과 그렇고 그런 대화를 나눴고 바로 바오로의 말같지도 않은 말을 들어줬다. 아슬아슬한 하루를 버티기가 점점 어려웠다. 그런 식으로 지나간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었다. 고독 같은 것은 아니었다. 나는 고독이란 단어가 의심스러웠다. 안드레아가 쓸만한 단어였다. 그럼 나는 주기적으로 짜증이 났다고 말할 수밖에. 신부실 안에 십자가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함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 오른손이 하는 일은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은밀하게 구제해야지 내가 나를.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안드레아가 나를 불렀다. 마르코 몇 시야? 3시 15분. 목소리가 왜 그래? 내 목소리. 뭐가? 무슨 일 있어? 나는 그 착한 태도가 점점 짜증이 났다. 어떻게 성직자는 칸트처럼 규칙적으로 살며 일관적인 태도로 신을 보실 수 있을까? 그것도 의심스러웠다. 나는 안드레아에게 집에 가보겠다고 말했다. 집에 왔을 때는 해가 조금씩 지는 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유리창 너머로 정말 십자가가 많았다. 특별히 범법 행위를 한 적도 없고 생각과 말과 행동과 죄를 지은 적도 없었다. 그러나 십자가가 계속 눈에 밟혔다. 에로스와 문명과 같은 책을 대학 시절 교양 수업 때 배운 것이 생각났다. 노트북을 뒤적여 아이클라우드에서 찾은 과제 파일을 나는 열었다. 프로이트는 문명의 진보의 대가는 죄의식이 높아져서 행복이 상실됨으로써 치러졌다는 견해를 표명한다. 그럴듯했다. 뭔가 나를 돌게 만들고 있었다. 제정신이라는 단어를 상실하고 있었다. 미칠 것만 같았다. 언제인가 본 영화 주인공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나도 모르는 곳으로 질주하고 싶었다. 진정하자고 나를 되돌린 것은 그때였다.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잠을 잘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도처에 범죄가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은 신을 믿지만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그래도 신을 믿는 안드레아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세에서 살아가는 형만이가 있었다. 그 사이에서 나는 이도저도 아닌 놈일지도 몰랐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나의 아버지가 나 대신 갚으실까? 문득 아무것도 믿지 않고 살아온 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나는 느꼈다. 나의 아버지가 존재하는지는 의심스러웠고 나의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3년 전에. 귀에 못 박힐 때까지 들었던 말이 있다. 너는 두 팔 흔들고 두 주먹 믿고 살아가야 된단 말. 신물나게 지겹게 들은 말이었다. 근데 어머니, 저는 팔도 없고 주먹도 없는 것만 같아요. 어린 양이 된 나는 기분 전환이나 하려 핸드폰으로 음악 플레이어를 틀었다. 유일한 탈출구이자 이 세계의 비상구였다. 그간 들은 노래들을 살펴보니 모두 음울한 노래였다. 글루미 썬데이가 바로 오늘 일이었다. 관자놀이에 권총을 갖다 대고 빵! 그걸로 모든 게 끝날 일이었다. 아니,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날 일일까? 어디서부터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일까? 아무것도 잘못된 것은 없었지만 모든 것이 잘못된 것만 같았다. 실은 며칠간 책을 조금 읽었다. 근데 어떤 놈이 말했듯 책 속에는 길이 없는 것이다. 읽었던 인터넷 신문기사 가운데 하버드의 어떤 똑똑한 녀석이 300장에 달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그걸 읽은 것이 벌써 7년이다. 7년 동안 나는 뭘 했지? 어떻게 사람들은 얼굴빛 하나 변해가는 법 없이 포커페이스로 살아갈까? 아니, 형만이처럼 친한 사람 앞에서 고개를 떨어뜨리면서 은근히 속내를 내비치겠지. 가면을 벗겨내도 가면이 있다고 말한 미시마 유키오의 가면의 고백. 나는 내 살갗을 만져보았다. 살까지 파헤쳐만 자반이 진실한 가면을 벗어던질 수 있다고 했던가? 나는 더 이상 성과 속에서 어정쩡하게 살고 싶지 않았다. 형만이가 만지작거린 십자가가 책상 위에 놓여있었다. 십자가를 관자놀이에 대고 빵! 혼자 입모양을 빵으로 만든 뒤 손가락을 래퍼같이 움직여본다. 빵! 광대놀이, 신의 꼭두각시 놀이도 이젠 끝나기를. 집에다 왔을 때 나는 연달아 피울 심산으로 담배를 2개 볶아냈다. 다시는 성당에 가지 않아야겠다는 생각하는 것이 그때이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난 성당에 가지 않는다. 자랑도 아니고 부끄러움도 아니다. 그저 그렇게 할 뿐이다. 조금씩 나는 미쳐가고 있다. 아니, 반드시 나는 미쳐갈 것이다. 내 의지로. 3달 전에 내 심리 상태로 난 돌아갔다. 불만족스럽고 비관적인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일까? 연어처럼 돌아간 곳은 왜 따뜻할까? 진실한 것을 나 모르게 찾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분명 그랬을 것이다. 나는. 그런데 말이다. 진실한 것이 있긴 한 것일까? 진실한 것, 진실한 것, 진실한 것. 3번 중얼거려 보며 삼위일체를 꿈꾼다. 정삼각형의 새 모서리에 진실한 것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걸 왜 쓰고 있냐고? 그냥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고 싶어서. 갑자기 나사 풀린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던데? 얼에 맞은 순양함, 개목걸이에 묶여있는 로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파노라마가 스쳐간다.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았지만 나의 아버지는 나를 구제해줄 것 같지가 않다. 그럼 지옥에나 나가 떨어지면 재밌을 것 같다. 비약과 급작스러움으로 가득 찬 이 글을 보고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무래도 저는 지옥에 가야 될 놈 같습니다. 사실 지옥보다 더한 것도 상관없어요. 새벽에 본 제 눈, 의식을 바라보는 무의식의 눈 같았습니다. 어머니, 세상을 왜 이렇게 어지러웠던 걸까요? 십자가에 누운 예수가 편안한 것은 그가 이 세상을 떠나서예요? 어릴 적 어머니에게 들은 옆집 인꼬 부부의 이혼 소식은 아직까지도 귀에 아련하다. 이명처럼.